Down, down. 안녕하세요. 픽스터 국빈관입니다. 영상에 앞서 대한민국 1등 스포츠 분석 카페인 스포츠 정보통으로 오시면 영상에 없는 경기와 스포츠 분석가들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5월 12일 라리가 4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알라베스와 에스파뇰의 경기. 알라베스부터 시작합니다. 원정에서 패하고 홈에서는 이기는 패턴을 반복 중. 시즌 전체적으로 봐도 홈에서의 강세가 뚜렷한 편이다. 최근 홈에서는 비아레알도 잡아본 적이 있을 만큼 알라베스의 홈 DNA는 무시하지 못할 전망. 마침 에스파뇰이 원정에서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알라베스의 다득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리그에서 유일하게 30득점을 돌파하지 못한 팀. 빌드업 과정에서 정교함을 기대할 수 없고 롱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이 짙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 빈도도 적지만 찬스를 날려버리는 횟수도 매우 잦은 편이다. 호셀루의 홈 성적과 홈에서의 강세와는 별개로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다만 홈에서의 수비력을 기대해볼 만한 여지는 있다.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지만 홈 실점은 17경기 19실점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압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상대 빌드업을 틀어막는 성향. 박스한 슈팅 제어에 능하지 못하고 압박 성공률도 낮기에 팀 전체적인 수비력은 빈약한 편이나 에스파뇰의 주력 공격수만 차단한다면 장점인 홈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 알라베스의 결장자는 나바로이다. 다음은 에스파뇰입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 결국 공격에서의 원맨팀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득점력이 뚝 떨어져 버린 상황. 순위상으로는 에스파뇰이 우세하지만 원정에서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과 현재 득점 페이스를 고려하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역시 토마스가 침묵하면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팀. 최근 토마스가 침묵한 3경기에서 에스파뇰이 득점한 골은 1골에 불과하다. 토마스의 리그 득점 15골은 굉장히 훌륭한 기록이지만 득점 루트가 토마스에게 공을 배급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알라베스가 압박으로 토마스를 향한 공 배급을 차단한다면 득점에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인 운영을 주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1대1 압박에는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 라인을 내리는 운영을 함에도 내주는 슈팅의 평균 거리가 리그에서 가장 가깝다. 알라베스의 롱볼 위주 공격이 라인을 내린 상대에게는 통하기 어렵고 알라베스의 득점력이 리그 최악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롱볼을 이용해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된다면 슈팅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2배 가까이 상승한다는 것도 변수다. 에스파뇰의 결장자는 바레이다. 2.5 언더를 주력으로 삼자. 알라베스의 팀 득점력을 고려하면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에스파뇰 역시 토마스가 부진한 상황에서 득점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알라베스의 홈 강세를 고려한다면 알라베스의 선전을 점치는 것도 방법. 다음 경기는 오사수나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부터 시작합니다. 무난한 중위권 전력의 팀. 상위권에게 고전하지만 하위권을 상대로는 승점을 적립하는 전형적인 중위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11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패배가 없다. 매 시즌 잔류가 목표인 팀에게는 나쁘지 않은 전략과 행보. 롱볼 비중이 높지만 홈에서 라인을 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시도가 롱볼 패스로 집계된 탓. 현재 오사수나는 바르셀로나와 카디스에 이어 크로스 횟수가 3번째로 많은 팀이다. 즉 부디미르의 공중볼 경합을 믿고 공을 몰아주는 것에 가깝다는 것. 부디미르의 폼이 최근 굉장히 좋아 유효한 결과를 많이 내고 있다. 다만 중앙공격 빈도가 굉장히 적어 빌드업의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 상대가 밀집 수비를 구축하고 라인을 내리는 식으로 공략한다면 득점이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 오사수나의 득점력도 리그 내에서 수위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비 시에는 전방 압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상위권 팀 선수들은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풀어나오는 경우가 잦지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다. 다만 헤타페가 롱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 전반 압박 전술이 빌드업 과정에서의 턴오버를 유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상대의 빌드업 과정에서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방식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사수나의 결장자는 아레소이다. 다음은 헤타페입니다.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잔류에 힘쓰고 있는 중 빌드업 과정에서 정교함은 떨어지기 때문에 득점력은 빈말로라도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남아있어 일정상 까다로운 상대가 남기는 했으나 잔류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 키케 플로레스 감독은 수비를 단단히 하고 최대한 빠르게 공을 전방으로 투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중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방으로 공을 투입하는 빈도가 잦은데 결국 빌드업에서의 정교함은 떨어진다는 것. 최근 5경기에서도 3득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방에서 위날이 버텨주고 있어 어느 정도 유효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교함이 떨어지는 공격 플랜으로 인해 득점력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문제. 득점력이 빼어난 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격에서는 중원을 삭제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수비 시에는 중원의 활약이 크다. 키케 플로레스 감독은 중원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자기 진영으로의 진입을 막는 것을 추구한다. 전임 감독인 미첼과 비교하면 수비수의 거리와 압박에서 분명한 진보를 보였다는 것이 중론. 물론 원정에서의 성적이 매우 좋지 못하지만 적어도 압박으로 상대의 슈팅을 최대한 먼 거리에서 시도하도록 하는 전술적 기조는 중앙 공격 비중이 적은 오사수나에게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헤타페의 결장자는 마타이다. 승부에서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양 팀 모두 압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빌드업에서는 정교함을 기대하기 어렵다. 롱볼과 측면 크로스라는 단순한 패턴으로 일관할 전망.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 모두 언더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저득점 양상의 경기는 필연적이다.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2.5 언더를,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를 노리는 것을 추천하겠다. 다음 경기는 세비야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부터 시작합니다. 1승만 거두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 최근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정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등권 마요르카는 안성맞춤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 다음 상대가 아틀레티코이기에 이 경기에서 챔스 진출을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고민일 것이다. 2선 자원들의 퀄리티는 좋은 편이나 1선에서의 확실한 주전이 없다는 것이 불안 요소. 엔네시리가 카디스전에서 득점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해당 경기에서 볼 터치 27회에 그쳤을 정도로 전방으로의 볼 배급도 원활하지 못한 모습. 직전 경기인 비아레알전에서도 해결사 노릇을 한 것은 수비수 쿤데였다. 1선과 2선에서 번갈아가며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시즌 내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점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수비로 순위를 유지해왔던 세비야의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최근 6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멀티 실점만 3차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중원에서의 저지선 역할을 하는 페르난두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고 수비진들이 시즌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역력해 후반 실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경기에서 실점한 9골 중 7골이 후반에 나왔다. 선제골 득점 비중이 높다는 점은 호재지만 만약 선제골 득점 이후 마요르카가 과감한 무브를 보인다면 후반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세비야의 결정자는 마셜, 페르난두, 레키크, 수소이다. 다음은 마요르카입니다. 그라나다와의 중요한 1전에서 참패를 당했다. 순위가 바뀌어버리면서 강등권으로 추락해버린 상황. 이후 까다로운 상대는 없기는 하지만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는 원정 경기가 2경기가 남아있다는 점이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아길레 감독은 기본적으로 5백을 사용하면서 수비적 안정감을 더하는 기조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선제골을 일찍 실점할 경우 이강인과 쿠보를 동시에 기용하는 등 과감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그라나다전에서도 6분 만에 선제골을 실점하자 경기가 난타전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다만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약점이 많이 드러나는 팀인 상황상 경기 시작부터 공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선수를 전방에 배치해 최대한 직선적인 공격을 주로 삼을 것이 유력하다. 최근에 실점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불안 요소. 최근 5경기 중 멀티 실점을 기록한 경기가 3경기다.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좋지 못한 팀임을 고려해야겠으나 5백을 기반으로 한 전술적 포인트가 상대에게 간파당한 느낌. 지난 경기에서는 이를 의식해 사사히 포메이션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더욱 신통치 못했다. 아길레 감독이 수비 안정성을 1순위로 생각하는 감독임에도 기본적 전력을 완전히 메우는 데는 취임하고 나서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수비 안정감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 마요르카의 결장자는 세들로, 그리프,
갈라레타이다. 2.5오버를 점쳐볼 수 있는 매치. 아길레 감독의 파이브백 승부수도 완전히 마요르카의 수비를 개선시키지는 못했다. 세비야 역시 최근 수비진이 후반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세비야가 선제골을 득점한다면 아길레 감독이 보여주었던 과감함으로 난타전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원정에서 약한 마요르카의 특성을 고려하면 승부에서 마요르카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부진한 세비야의 득점력은 고려해야 할 것. 다음은 엘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엘체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편. 직전 8경기에서 3승 1무 4패를 거뒀다. 특히 강등권 근처에 있는 그라나다와 마요르카를 잡아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3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강등권인 18위 마요르카와 승점 차는 7점 차. 사실상 잔류에 성공했다. 공격력이 썩 좋지는 않다. 최근 5경기 6골을 기록 중. 파이브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당 슈팅 횟수가 매우 적으며 당연히 유효 슈팅도 적다. 다만 최근 주력 1선 보에와 카리오가 부상에서 회복했으며 직전 2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모두 득점을 터뜨렸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래도 엘체가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무득점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겠다. 수비적으로는 그나마 낫다. 최근 4경기 4실점, 직전 경기에서 3실점을 허용했지만 3골 모두 퇴장이라는 악재 이후 허용한 실점이었다. 언급했듯이 파이브백의 저자세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실점이 많지 않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직전 맞대결에서도 1실점만을 허용한 바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력도 뛰어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1실점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다. 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최근 그나마 흐름을 되찾았다. 직전 5경기에서 단 1패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덕분에 5위 베티스와의 승점 차는 6점 차. 3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4위 자리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격력이 좋지는 않다. 최근 5경기에서 단 3골만 넣고 있으며 3경기를 무득점으로 일궈냈다.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레알이 리그 우승이 확정돼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16개의 슈팅에서 단 1골밖에 넣지 못했다. 심지어 그 1골마저도 PK 득점이다. 특히 펠릭스가 부상을 당한 이후 공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지만 코레아, 수아레즈, 쿠냐와 같은 전방 자원들이 전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엘체도 파이브백을 바탕으로 단단히 잠근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많아야 1골 정도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뛰어나다. 최근 5경기에서 3실점을 허용했으며 3경기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3백과 4백을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던 간에 수비 사이의 간격과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을 상당히 콤팩트하게 형성해 공간을 최소화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넘버원 골키퍼 오블락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핵심 수비수 히메네스도 부상에서 복귀했다. 엘체의 공격력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최소 1실점 내외로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겠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결장자는 펠릭스, 르마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언더가 나온 점, 양 팀의 직전 2차례 맞대결에서도 언더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언더의 가능성이 높겠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꾸역승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마드리드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반면 엘체는 직전 카디스전에서 퇴장과 함께 대패를 당했다. 양 팀의 흐름도 정반대이며 상대 전적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세하다. 여기에 엘체는 이번 시즌 상위 4개 팀들을 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2.5 기준 언더를 추천한다. 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